중고차의 모든 것에서는 시운전과 리포트 점검이 무료며 최대 1년 2만 킬로 보증이 가능합니다. 구매부터 AS까지 중고차는 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벤츠를 한 대 준비했는데요, 강가를 폭탄 맞은 그런 차량이에요. 판매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면 얘는 지금 129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벤츠를 내가 오늘 왜 가져왔냐, 강가가 많이 된 이런 벤츠를 과연 사도 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게 금액이 1290만원이면 연식이랑 키로수가 너무 오래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차량은 2016년형에 12만 킬로 주행을 했고요, 2300 엘레강스 모델입니다. 성능 기록부상 교환도 일단 없는 차량이에요. 그럼 되게 싸 보이잖아. 16년식에 10만 킬로 탄 아반떼도 요거보다 좀 저렴한 금액이고, 소나타, K5 이런 거랑 비교하면 같은 년식에 같은 킬로수라고 하면 비슷한 금액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삼각별과 금액을 보고 입문용으로도 많이 선택을 하는 차량입니다. 왜 이렇게 싸졌을까를 한번 보면 W212 모델이에요. 지금은 213을 거쳐서 214까지 이번에 출시를 했죠. 하지만 212 모델 중에서는 후기형 마지막에 나온 모델이라서 디자인이 준수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구형티가 나기는 나요. 어디서 나냐? 실내에서 나는데요. 실내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 할아버지 집에 가면 있는 장롱이 하나가 딱 박혀 있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2019년식이라 해도 믿을만 하거든요. 그런데 딱 실내를 보잖아요, 2009년식이라고 해도 믿을만 합니다. 실제로 2009년식 벤츠를 봐도 요거랑 비슷한 내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강가된 두 번째 이유가 벤츠의 상징인 삼각별도 강가에 한몫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 나오는 차들은 아방가르드랑 익스클루시브라는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익스클루시브가 이렇게 뿔이 있는 모델인데, 이 당시에는 익스클루시브라는 모델은 없었고 엘레강스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2300 엘레강스 모델인데 1000만원대 초반 이 벤츠를 사시려는 수요가 2030 세대들이 많이 선택을 해요. 그런데 2030 세대는 스포티한 걸 원한단 말이야. 엘레강스나 익스클루시브 이렇게 엠블럼이 위로 솟아있는 모델은 선호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방가르드 모델보다 좀 더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과연 그럼 강가 폭탄 맞은 이 차를 사도 될까? 1290에 팔잖아요. 요즘 막 얼마에 가져왔냐고 많이 물어보더라고. 이거 1000만원 가져왔어 솔직히. 그러면 290만원 남겨먹냐? 내가 가져와서 수리를 했거든요. 차 상태가 애초에 이상해서 거의 200만원 가까이 수리비만 사용을 했습니다. 어디가 문제였냐면, 요거는 이 클래스를 사시려는 분들도 알면 좋아요, 누유입니다. V6 3500cc 6기통 엔진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누유가 발생을 많이 해요. 얘는 가솔린 모델이지만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터보에 누유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 부분도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도 헤드커버랑 여기에 캠 체인 쪽에 누유가 발생을 해서 수리를 했는데, 이거 뭐 두 개 수리하는데 100만원이 넘더라고. 그리고 이 두 번째 고질병이 6기통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중고차 매장에 가서 한 10대를 타보잖아요. 6대, 7대가 시끄러워요. 차를 많이 보신 분들이 아니면 이게 연식이 좀 돼서 원래 이 당시에 개솔리는 시끄러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시끄러워졌냐, 뭐 엔진에 문제가 있냐, 이게 아니라 이 차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10만만 좀 넘어가도 마운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마운트가 경화되고 안 좋아지면서 이 엔진의 진동, 미션의 진동을 못 잡아서 차의 떨림과 소음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12만 킬로 가까이 되다 보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야. 그래서 마운트를 갈았더니 다시 신차급의 컨디션으로 재탄생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만약에 2300을 타고 있다, 내 차가 좀 시끄럽다, 마운트를 한번 갈아보십시오. 한 60만원, 7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거 한번 딱 갈잖아요. 원래는 이런 차였구나를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마운트를 가니까 요즘 나오는 4기통의 싱글 터보 엔진보다 조용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 차량을 보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W212에서 213으로 넘어가면서 9단 미션으로 바뀌었는데, 얘는 지금 7단 미션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7단 미션이 변속 잘 되고 좋아요. 되게 부드러운데 7단 미션이 고장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때 시운전 하면서 울컥거림이나 막 당겨지는 느낌은 없는지 미션에 대한 체크도 꼭 해봐야 됩니다. 구형의 구형 모델인 이 벤츠의 이 클래스는 어떤 승차감을 주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인테리어가 진짜 별로잖아요. 올드한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테리어를 눈 딱 감고 타면 안 되겠지만 이거를 딱 보지 않고 타잖아요. 그러면 구형의 승차감인지 신형의 승차감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아요. 9단 미션을 쓰는 요즘 차들이랑 변속의 느낌 자체는 다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변속이 느낌이 너무 안 좋다, 별로다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얘가 지금 다운사이징 되기 전 엔진이다 보니까 3500cc의 6기통, 출력은 252마력이고
토크도 34.7 토크, 꽤나 높은 수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출력이 뭐 구형이라서 답답하다 이런 느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당시에 뭐 환경 규제가 좀 덜 심했거나 그러겠지?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경쾌한 주행을 주지 않나. 왜냐면 요즘 E300은 4기통이거든. 근데 얘는 6기통. 그것도 3000cc가 아닌 3500cc였잖아. 내가 느끼기에는 좀 더 주행 성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간감 같은 걸 놓고 봐도 물론 뒷좌석이 굉장히 좁기는 해요. 앞좌석만 탔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넓고 역시 벤츠에 충분한 거주성이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벤츠라는 차의 특징 같은 거예요. 신형도 거주성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노면이 좀 고르지 않거나 뭐 방지턱을 넘을 때도 확실히 뭐 요즘 벤츠가 훨씬 더 좋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연기관의 차의 기술력 같은 거는 이미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완성 단계다. 그래서 이제는 막 더 이상 승차감이나 이런 걸 더 좋게 할 수는 없으니 좀 더 최신 옵션 같은 그런 것들로 이제 우리 브랜드가 더 좋아 이렇게 승부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승차감이나 성능 이런 거는 여기서 뭐 더 좋아지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E클래스에 에어 서스펜션이나 뭐 액티브 바디 컨트롤 뭐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승차감을 더 좋게 하기에는 단가가 너무 높아지고 S클래스와의 격차가 너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또 마음대로 넣지는 못해. 그래서 E클래스에서 낼 수 있는 승차감은 이미 10년 전에 완성이 되어 있다. 그 이후로는 뭐 기술의 엄청난 발전이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미션이 바뀜으로써 변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이는 좀 느껴진다. 그 정도입니다. 그럼 제네시스랑 비교하면 어때요? 이게 지금 16년형이니까 16년형이 제네시스 DH란 말이에요. 벤츠가 너무 사지. 제네시스 DH랑 비교하기 좀 웃긴 게, 인정하게 승차감이나 이런 것만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벤츠의 압승이 아닐까. 지금은 시내 주행을 하니까 이 정도 차이인데 고속 주행을 했을 때는 그 차이가 더 많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제네시스 G80은 2024년 기준으로도 고속 주행 안정감은 벤츠랑 뭐 BMW 이런 것보다 사실 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게 벤츠는 서스펜션이 물렁물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딱딱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네시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약간 물침대 같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는 안정감이 딱딱한 세팅일수록 유리하단 말이에요. 벤츠가 확실히 더 좋은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네시스가 나쁜 차냐? 절대 아니죠. 저는 제네시스를 더 많이 판매하거든요. 제네시스를 좋아합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저런 차량들이 입문용 중고 수입차로 사기에는 적당하다 생각을 합니다. 신차가가 6,700짜리가 1,290이니까 금액이 엄청 저렴해진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주의할 점은 고장이 생각보다 안 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까 시운전하면서 오다가 깜짝 놀란 게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니까 차가 약간 오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캘리퍼 오착이나 아니면 뭐 하체 유격이 지금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일단 그거는 떠서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고요. 이런 고장들이 딱 나왔을 때 수리비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가져와서 이제 고쳐놓다 보니까 저것까지 이제 고치면 200만 원 넘게 쓰는 건데, 이렇게 내가 타다가도 저런 고장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끔 나오는 이런 수리비는 부담스럽지 않다, 해결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이 사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아반떼가 고장나도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금액이 비슷하다고 저는 E클래스로 가면 당연히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신차로 사도 유지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처음으로 수입차 타는 거다 보니 좀 저렴한 금액으로 사서 유지를 한번 먼저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